비로 청계산 밑에 뭐 소고기집에서 소고기 파티 벌이고 이런 거 다 찾아내서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검찰보다 훨씬 특활비를 많이 쓴 게 윤석열 대통령실인데 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납세자연맹 등이 이제 법원에 소송을 청구했는데 1, 2심은 다 이겼어요. 근데 느닷없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근데 느닷없이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뭔가 하니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미 특활비 영수는 다 넘어갔어. 대통령실 없잖아. 야, 그리고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에 니네가 그걸 달라고 하는 거는 청구를 하는 상대방이 잘못했어. 그리고 그거 없잖아. 이러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대통령 기록관은 국가기관 아닌가요? 거기 있는 거 가서 공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 라고 이제 봤더니 이게 제가 볼 때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노경필이 누구냐라고 이제 보면 윤석열이 2024년 8월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예, 2024년에 임명장을 수여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25년 4월에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뒤집을 때 이재명은 유죄예요 라고 손을 들어준 판사 중에 한 명이다.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사건을 파기해버렸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뭐하고 있냐? 이 사람이 지금 조희대가 지난달에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판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 대법원장 다음 넘버 2예요. 법원 행정처장 엄청 세죠. 법원 행정처장이 조직과 인사 예산을 다 관리를 하는데 노경필을 거기다가 조희대가 앉혀놓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 영수증이까지면 윤석열은 추가로 기소당할 겁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횡령 같은 걸로 추가로 기소당할 건데 왜냐면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의 용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김건희가 특수활동비에 손을 댔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려면 영수증, 그 지출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기사를 안 쓸 때 분석해서 쓴 매체가 여기 좌상단에 보시면 뉴스하다라는 매체입니다. 뉴스하다. 예, 뉴스하다. 뉴스하다라는 매체인데 뉴스하다가 어딘고 하니 독립 언론입니다. 뉴스하다는 그 뉴스타파 재단에서 양성해서 키운 독립 언론인데요. 독립 언론에서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와서 아마 저희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하는 독한 기자킨 보시는 분들은 뉴스하다 기자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한번 그 기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요. 어떤 맥락에서 이 기사를 쓴 건지 이창호 기자에게 전화를 한번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노경필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뉴스하다에서 굉장히 잘 잡아냈습니다. 네, 이창호입니다. 네, 뉴스하다 이창호 기자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매봉쇼 첫 전화 연결이네요. 네, 지금 전화 연결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화면을 일부러 꺼놔가지고. 화면 꺼놔야 돼. 헷갈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호 기자, 노경필 대법관 관련해서 네네.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네네. 예전에 그 검찰 특수활동비 할 때 뉴스타파랑 그때 같이 그 팀 이뤄서 같이 했죠. 네, 2023년 7월부터 예. 이제 그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이라고 해서 그 팀을 꾸려가지고 같이 그 검찰 특활비하고 업무 추진비 같이 이제 그 추적 취재했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죠. 그때 거의 퇴근 맨날 밤늦게 했고요. 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하는 거 매일 반복했었고 그리고 그때가 저희가 창간 초였어요. 그래서 뭐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김용진 대표가 창간 자체를 앞당기라 그래서 원래 9월 창간 예정인 걸 7월에 했으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노경필 대법관이 이제 주심이고 이걸 잘 잡아냈더라고요. 네네. 요 내용이 예. 지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중에 뭘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납세자 연맹이 이제 소송을 낸 건데요. 예.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전부랑 예. 이제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이랑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서울 강남 음식점에서 예.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결제한 날이 있어요. 강남에서? 네, 강남에서. 예. 이제 그거랑 예. 그 영화 브로커라는 거를 관람을 했는데 맞아요. 김건희랑. 예, 김건희랑. 그러니까 이게 그 두 부부가 저녁 식사하고 영화 보고 이런 건데 예. 이 영화 관람비까지도 이제 특활비로 썼기 때문에 예. 특활비 전체를 이제 그 보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그걸 이제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특활비란 게 진짜 특수한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김건희랑 영화 브로커 전체 또 대관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억 단위 아니에요? 얼마 썼어요 그때? 그걸 이제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보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강남 그 식사비는 어느 정도 400, 500 뭐 이렇게 추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긁은 게 400, 500 추정이 되는 게. 예. 근데 영화 관람료는 이제 추정이 안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대관을 했다 그러면 그 대관비가 이제 뭐 최소 1000만 단위에서 뭐 억 단위가 될 텐데 이제 그거를 얘들은 이제 그게 무슨 이제 특수한 어떤 활동이다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특수한 활동이라는 거는 그 대통령실은 외교나 아니면은 뭐 이제 공직자들 비리나 이런 거 할 때나 쓰는 건데 이 영화 볼 때 쓰면은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특수활동비를 쓰고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뭐 근데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이제 추정하기로. 이 영화비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거의 뭐 100억대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검찰 특활비가 연간 최소화 시켜놓은 게 80억이었으니까. 최소가 80억. 네,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은 그래도 몇 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송 걸은 게 대통령하고 1년 뒤쯤에 걸었으니까 뭐 100억대는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할 때 그리고 검찰총장 할 때 특수활동비 다 나온 거예요? 그거는 나왔습니다. 그거는 나왔고. 네, 그래서 그게 몇백억이에요 지금. 그때 막 억 단위로 막 뭉태기로 막 현금으로 받아가서. 그러니까 그죠? 하루에 3억 6,800만 원을 쓴 게 제일 많이 쓴 거고요. 하루에? 네, 하루에. 윤석열이가? 그 검찰총장 할 때 3억 6,800만 원을 썼고 요거는 3억 6,800만 원을 이렇게 덩어리씩 잘라서 가져갔어요.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근데 하루 한 번에 1억 5천만 원 현금을 그냥 가지고 나간 적도 있어요. 1억 5천을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할 때는 훨씬 많이 막 갖다 썼겠죠. 그 특활비 맛을 봤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꼭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판결이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영수증이나 이런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소송에 실익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뭐, 이 사람이 이제 밝힌 그 이제 텍스트를 봐도 그 청구한 정보가 그러니까 영수증이랑 지출 내역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 기록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요 앞에 예를 들어서 그 정보 공개를 청구한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뭐 이렇게 텍스트를 내놨으면은 괜찮은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 아무 전제가 없어요.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으면 줄 필요 없다 이런 건데 대통령 기록관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기록도 이미 정보공개 청구로 해서 공개된 적이 있어요. 이미? 네, 다른 기록물들.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론 시간이 뭐 있더라고요. 몇 년 뒤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갖고 몇 년 뒤에 공개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청구 당시에 대통령 기록관에 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거 당시에는 대통령실에 있던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 공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방법이 없나요? 파기환송한 다음에 나중에 이런 거야말로 재판 소원 같은 거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재판 소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법원에서 어떻게 안 되겠는데 지금? 예,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대법관이 파기환송 취지로 내려보냈으니까 고법에서는 거의 그대로 따라 할 것이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가 봐요? 네, 동기인데 나이는 4살 어립니다. 아, 윤석열이 구수했으니까. 네네. 이분도 한 4, 5수 했겠네,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죠. 이분도 늦게 됐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각별히 친했던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이 자기 동기를 대법관으로 갖다 꽂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그러니까 조의대가 제청을 했어요. 조의대가 이 사람 뽑아주세요 제청을 했고, 그 윤석열이 임명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된 사람이 요 사람 전에 법원 행정처장인 박영재예요. 그래요. 예, 그때. 네, 같이 임명됐어요, 둘이. 예. 그리고 박영재가 먼저 그 행정처장을 하고 이어서 이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 그 공직선거법 그 사건의 주심이 박영재예요. 아하. 이 사람은 이제 다수 의견에 같은 의견을 낸 사람이고 주심이 박영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심 그리고 같은 의견 낸 사람이 연이어서 이제 법원 행정처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 윤석열이 꽂은 인물들이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있잖아요. 예. 거기 지금 판결에 참여하셨죠? 예. 다수 의견으로. 예. 맞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결에 대해서 뭐 선거 개입이든지 아니면 정치에 개입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스러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오해인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못한 게 없군요. 저희는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면 당연히 사과도 안 하시겠네요? 예. 다만 그런 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인 것 같군요. 대법원은 잘못한 게 없는데 국민들은 지금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저희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령을 지켰다는 이유입니까? 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고등법원에서 판결 나고 거의 바로 그 다음날 검찰이 상고장 제출하니까 그 다음날 트럭으로 갖고 왔는지 사람이 갖고 왔는지는 알 수 없어도 기록 가져가고 그렇죠? 그런 사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도 집행관 송달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법령에 어긋난 것은 없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아예 없었죠. 파악을 할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법령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신속하게 처리된 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해가 아니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22일 날 전원합의체가 배당되자마자 그날 첫 심리를 진행해요. 4월 22일입니다. 예. 그런 적이 역시 없죠. 어떻게 회부되고 바로 첫날 심리를 진행합니까? 그것도 법령은 지킨 거죠. 순서상 가능합니다. 배당하고 첫 심리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틀 후에 또 두 번째 심리 기일을 잡거든요. 그것도 법령은 지켰죠. 법령은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잘한 겁니까? 용행필 대법관님. 예. 다수 의견 내셨는데 기록 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기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셨나요?
대법관으로서 재판을 하기에 충분한 정도는 봤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더 충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물었겠습니다. 예. 4월 22일하고 24일 날 두 번의 전원합의체 심리길이 열렸는데 예. 그때 심리는 몇 분 정도 했나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한 2-3시간 이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 정확하게. 행정처장님도 그때 당시 의견을 냈나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냈습니다. 지금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해서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접 개인적으로 이것에 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심 대법관이 박영재 대법관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언제부터 이 판결문을 쓰기 시작했나요? 그건 주심 대법관님이 하신 거라서 정확히 언제부터서 판결문을 작성하기 시작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판결문에 보면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쓰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정의가 뭡니까? 지연되면 안 되는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대법원이 생각하는 여기서 지연돼서는 안 되는 이 정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대선 후보 자격이 없게 만드는 것이 정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에서는 숙고가 필요한데 숙고가 부족하다는 데 쓰고 있어요. 그 반대 의견도 충분히 그런 의견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대법원이 이제는 국민들을 그렇게 기만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령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오해라고 얘기하는데 오해가 아니죠.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여기 나오셨으면 그런 이례적인 판결을 하게 된 것,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하게 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민들께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앉아있을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 그 정무정 내지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정무적 판단에 의한 판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요즘 기록 뭘로 보세요? 종이로 보고 있습니다. 종이로 보고 계시죠? 대부분 보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말한 소송 기록은 전자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서를 종이로 보고 있고 필요한 소송 기록은 전자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연구관이 보내온 내용으로 대법관으로 판결하셨죠? 종이로. 연구관이 가져다 준 종이로 보시죠?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종이로. 그리고 종이로 보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관의 보고서도 다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관의 보고서가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산 등록된 거 열어서 보십니까? 예, 필요하면 봅니다. 이제 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출력해서 가져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번거로우면 제가 바로 그냥 전산을 띄워서 보게 됩니다. 대법관님으로 계실 때 그러면 한 몇 페이지 정도짜리까지는 전산으로 보십니까? 그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에 따라서 전산으로 볼 수도 있고 종이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부터 전산으로 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대법관이라면 대법관 된 이후로 바로 언제 되셨어요? 재작년 8월에 됐습니다. 2년쯤 됐습니다. 원래 종이로 보게 되어 있는데 전산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언제 법안이 실시가 됐죠? 그건 법률이 아니라 일단 전자소송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전자소송으로 되어 있어서 원칙이 전자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좀 가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출력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이 전자 시스템이 형사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종이 기록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습니다. 김기표 의원이 질의하신 사건이
그 사건인데 딴 얘기 하시면 어떻게 아, 저 하십니까? 일반 사건에 대한 말씀. 형사 재판은 종이로 보십니까? 전자문서로 보십니까? 정의도 원칙적으로 정의로 보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다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종이로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법관에게 직접 질문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종이로 본다. 예, 그리고 나는 대법관 된 이후로 종이로 안 본 적이 없다. 다 종이로 보내온다. 어떻게 전자문서로 다 보냐? 우린 그런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법관인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 같이 대법원의 현장, 감사라고 해요?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종이로 본다고. 그리고 종이로 보게 되어 있잖아요. 아, 중요한 네. 내용은 다 전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산으로 등록된 거를 전산으로 열어보십니까? 당연히 자, 그럼 형사재판 거를 전산으로 열어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에 갔을 때 형사재판 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연구관이 저는 민사입니다라고 해서 민사 얘기를 하던데요? 아닙니다. 형사에 대해서도 증거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질문할게요. 예,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올라오지요? 예. 올라오기 전부터 봅니까? 안 봅니까? 아, 올라와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올라와야 보지요? 예, 송부되어야 볼 수 있습니다. 송부되어야 봅니다. 예,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되어야 봅니다. 그렇죠? 그래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재명 사건은 송부가 며칠 날 됐는지 아십니까? 아, 그건 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록. 뒤에 계신 분이 답변해 보세요. 언제 송부됐습니까? 고등법원에서 기록 송부를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상고심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3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28일 날 고등법원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사건으로 접수되고 등재되어야 된다면서요? 이제 법원에 등재된 게 언제예요? 바로 3월 28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사건 접수가 3월 전 28일. 접수고요. 예, 뒤에 이야기해 보세요. 접수고 네. 등재된 날과 달라요. 등재되고 4월 20일인가 등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는데 이틀 만에 표결을 붙입니다, 여러분이. 대법관들이.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